어떤 사람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에게 특별히 선행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내 인생에는 좋은 인연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올곧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예상치 못한 고통과 부정적인 관계를 겪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인생을 단 한 번의 삶, 즉 현생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은 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긴 흐름,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의 후생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단절된 한순간이 아니라 연속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정입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 풀지 못한 감정, 심지어 해결하지 못한 업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생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었던 기억이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인연의 형태를 바꾸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을 반복하는 관계를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본다면 그 고통스러운 인연조차도 나를 더 깊이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나무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것처럼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내 영혼을 단련시키고 나를 더 지혜롭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인연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든 나를 응원해주는 인연이든 모두가 나의 성장과 치유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책일코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배우기 시작하고 자라면서 친구, 학교, 직장,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모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선물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마저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 생각, 심지어 인생의 질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언제나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 가족 구성원, 시댁 식구, 처가 식구 혹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왜 이런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되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좋은 인연도 모두 결국 내가 만들어낸 현실의 일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명론적 해석을 넘어 우리의 내면이 끌어당긴 결과라는 깊은 통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 안의 상처, 미해결된 감정, 성장해야 할 과제가 누군가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내 긍정적인 변화가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맺어진 다양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만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성장의 거울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안에 미완성된 부분을 비춰주는 소중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찰을 바탕으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인연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과 좋은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가꿀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가족,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 친한 친구,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과 가장 깊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경우 10명 중 최소 3명 이상은 가족과 친척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타인과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혹은 그의 가족들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등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는 형은 이런저런 사고를 쳐도 5천만 원이나 지원해줬으면서 왜 나에게는 3천만 원도 못 주냐며 슬프게 울었고 결국 부모님과 거의 의절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해. 배우자라면 내 고통을 먼저 알아차려야 해. 내 자녀라면 내 뜻을 존중해줘야 해. 오랜 동료라면 내 상황을 배려해줘야 해.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론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기대하고 배우자 역시 상대에게 기대합니다. 직장 동료 역시 나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엇갈리거나 충돌할 때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때로 남보다 더 아프고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한 감정 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한 감정 소모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꿀 만큼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내 삶에 등장한 것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일까요? 혹은 운이 나빠서 만난 사람일까요? 이제는 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조금 넘어서 더 깊고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단편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고 전생과 현생,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후생까지 아우르는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야기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은 끊어진 순간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 풀지 못한 감정, 끝내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업이 지금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불완전한 관계를 남긴 기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풀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이 이번 생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사람,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을 반복하는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도 우연히 끌려 들어간 고통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주어진 과제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관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일지도 몰라.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몰라.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사람과의 갈등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가? 때로는 인내를 배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실제 성장은 편안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고 채찍질했던 선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선배 덕분에
내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버겁기만 했던 그 순간들이 결국 내 실력을 키우고 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 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꿀 때 내 감정은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관계를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성찰과 성장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안의 시각이 바뀌면 그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힘은 바로 진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실망을 느끼더라도, 섭섭함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한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 실망을 통해 사랑을 확장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만큼 거리두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대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안의 상처를 비추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 안의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왜 이런 관계를 겪어야 할까? 라는 물음 대신 이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떤 나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상처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결국 더 큰 사랑과 자유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왜? 힘든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국에는 성장의 기회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실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힘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든 관계 속에서도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해 어려운 관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우리 관계는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상대의 문제점을 뚜렷이 보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고치거나 변화시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자신을 바꾸려 하면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방어를 하며 버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내 태도와 반응이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변하면 때로는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요구가 아니라 모델링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가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일관되게 존중을 실천할 때 상대는 내 에너지를 느끼고 스스로 조금씩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에너지가 바뀌면 적어도 내 마음의 평화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변화보다도 소중한 결과입니다. 둘째,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힘든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감정의 악순환입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다른 사람도 화를 냅니다. 상대가 무시하면 나도 무시합니다. 상대가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그 관계는 복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 나는 당연히 화를 낼 권리가 있어? 이런 생각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관계를 더욱 파괴하고 나 자신도 더욱 상처 입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 관계는 더 좋아질까? 더 악화될까? 내가 이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감정의 흐름을 끊는 것은 단순한 억제가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을 참는 것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수많은 상처를 예방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밝은 면, 좋은 면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려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지 말고 다만 미움에 머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에너지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연습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사랑과 평화를 키워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었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너무 힘든걸요?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관계를 대하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하루 5분 상대를 위한 긍정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하루 5분만이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좋은 에너지를 보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행복하기리라고 소망만 해도 좋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기를 연습하세요. 심호흡을 3번 하고 난 후에 대화하거나 대응해보세요. 내가 변할 수 있는 작은 부분 찾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말투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마음을 먼저 열어본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메모를 쓰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느낀 감정, 갈등의 원인,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해보세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시간이 흐르면 내 안에 힘을 키우고 관계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힘든 관계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시다. 힘든 관계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참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그리고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관계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관계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3. 좋은 인연을 만드는 법.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인연에 상처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더 이상은 아프고 싶지 않다. 이제는 꽃길만 걷고 싶다. 라는 간절함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줄이고 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인연은 결코 운이나
우연에 의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인연을 원하고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인연을 먼저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수준의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좋은 사람을 바란다면 그 기준이 불분명해 관계에서도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나는 감정적으로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서로 자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나는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계의 모습을 정의하면 내 안에 필터가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필터를 통과시키며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구나. 내가 어떤 인연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힘든 사람만 만날까?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왜 상처받는 관계만 반복될까?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억울함이나 분노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타인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남을 조종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는가? 나는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좋은 인연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파장을 발산하는지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면 그런 에너지를 감지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거나 혹은 불신을 확인시키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을 품고 있다면 선한 면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작은 친절을 실천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셋째, 무의식의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엮인다든지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만 반복된다든지 이럴 때는 나의 무의식적인 관계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나는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있지는 않은가? 어릴 적 경험이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의 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을 찾다가 오히려 냉담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식적으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쉽게 끌리지만 그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넷째, 기다림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견디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걸까? 왜 나는 계속 상처만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급함이 마음을 채우기 쉽지만 좋은 인연은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조급함 대신 좋은 에세이나 철학책 혹은 시집을 읽고 운동을 하면서 내면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찾아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것, 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에너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다섯째,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것을 소중히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기,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고 부드럽게 대화하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 특히 서로 다를 때 갈등을 피하지 말고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이라 해서 항상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다른 점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랑과 존중을 품고 살았는지의 결과입니다. 힘든 인연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사랑을 키우고 내가 원하는 인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당신의 삶에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인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힘든 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은 결코 이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은 실전이며 현장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 태도의 변화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꿔갑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힘든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법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건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터져나오거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의 핵심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즉,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방어심을 덜 일으키고 오히려 진심이 전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서운했어. 이것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아이와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내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고 오히려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바꾸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하고 바람을 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쉬고 상처받은 것 같을 때 상대에게 바로 되갚지 않고 내 감정을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을 바꾸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관계의 역학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쁜 인연을 멀리하고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법으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관계의 필요성과 긍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끊임없이 무력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내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무작정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만 하는 관계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위축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주변 사람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긍정적인 신념을 품어야 합니다. 인연에 대해 품고 있는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세상엔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신을 부르는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나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좋은 인연을 믿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세요. 그 믿음은 분명히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본 여러 가지 중 명상, 자아성찰, 감사 메모가 괜찮았습니다. 명상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아성찰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돌아보세요.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편했는지 기록해보세요. 감사 메모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써보세요.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때때로 감정에 끌려다니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함께 화내지 않고 상대가 무례하다고 똑같이 무례하게 굴지 않으며 상대가 무관심해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손님이 왔다고 집 주인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나에게 배움을 줍니다. 좋던 나쁘던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좋은 인연은 나를 기쁘게 하고 힘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인내를 배우는구나. 이 갈등을 통해 나는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구나. 이 상처를 통해 나는 나를 더 사랑해야 함을 깨닫는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힘든 관계를 극복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를 성장시키는 길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어느 순간 놀랄 만큼 변한 나 자신과 변화된 인간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참아보게. 한 번 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보게. 한 번 더 나를 사랑해보게. 한 번 더 좋은 사람을 믿어보게. 이런 작은 선택들과 실천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고 깊은 인연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연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웃게 하고 또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까? 왜 내 인연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대부분은 운이나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나. 내 상황이 나빠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인연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연은 거울입니다. 내가 품은 에너지, 내가 가진 파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내가 부정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따뜻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과 자꾸 부딪힌다면 단순히 그를 탓하기보다 내 안의 상처는 무엇일까? 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인연이 존재하지만 그중 어떤 인연을 끌어당길지는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품으면 나쁜 인연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파장이 끌어당기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힘든 인연 앞에서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나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개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내 안의 분노를 치유해 나간다면 상대 역시 변하거나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인연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타인을 존중하는가?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내 삶에도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깃듭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며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내 인연이 결정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는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었을까? 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내 마음을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가꾸어 간다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주변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많아졌구나. 이 변화는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적입니다. 오늘 작은 다짐을 해봅시다. 나는 좋은 에너지를 품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성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성한 인연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책 읽고였습니다.